네, 먹으셨어요? 며칠 전에 이웃 어르신께서 저를 급히 불러 세우세요. 아니, 박원숙이는 왜 상을 하나도 안 줘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했죠. 그러니까 지난 KBS 연말 연예대상에서 박원숙 씨가 같이 삽시다로 상을 하나도 못 받아서 서운하셨대요. 어르신 표현으로는 마치 떡 돌리듯이 하나씩 나눠 갔는데 같이 삽시다 팀은 왜 아예 그 자리에 초대도 되지 않았느냐, 나오지 않았느냐, 나무라십니다. 제가 그러게요, 그렇죠? 했어요. 아니, 왜 상을 안 주는 걸까요? 2021년 10월 24일 방송에서 사선녀가 절에 가서 소원을 빌었는데 왜 기와에 소원을 적잖아요. 그때 혜은이 씨가 자신의 소원은 KBS 연말 연예대상에서 같이 삽시다가 대상을 받는 거라고 했어요. 꿈은 크게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들 뭐 했었죠. 제가 그 장면 보다가 에고 혜은이 씨 어째요? 상 못 받는데 했어요. 상 안 줘요. 왜냐? 같이 삽시다는 예능국 소관이 아니라 시사교양국에서 만들거든요. 연예대상은 예능국, 그들만의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를 할 일도 없고 상을 줄 리도 없죠. 하지만 같이 삽시다는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예능 프로그램 아닌가요? 누가 봐도 예능이죠. 애초에 실버 동고 리얼리티로 홍보를 했을걸요? 제가 이웃 어르신께 그게 예능이 아니고 교양이어서 그렇다. 아침마당만 해도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지만 연예대상과는 무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더 역정을 내십니다. 같은 KBS인데 뭔 네 편, 내 편을 가르느냐 아주 별꼴을 다 봤다 하세요. 저는 가끔 그 KBS 옴부즈맨 프로그램에나 출연했을 뿐인데 제가 아주 혼이 났습니다. 시청자가 착각을 할 만도 한 것이 시즌1은 KBS 1TV에서 그 채널 9번에서 방송이 됐지만 시즌2부터는 ETV 그러니까 7번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KBS 홈페이지에는 같이 삽시다가 시사교양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하지만 IPTV 다시 보기를 하려면 예능 리스트에서 찾아야 합니다. 제가 SK 브로드밴드 BTV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예능에 속해 있었어요. 같이 삽시다가 2017년 10월에 첫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구력도 만만치 않죠. 최근에는 꾸준히 5%대 시청률을 기록 중입니다. KBS 다른 예능 프로그램들 슈퍼맨이 돌아왔다, 옥탑방의 문제아들, 세컨하우스, 배틀트립, 홍김동전,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이런 프로그램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시청률입니다. 훨씬 높아요. 엇비슷한 시청률은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그리고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정도입니다. 1박 2일 시즌4만 한참 높죠. KBS 2022 연예대상 수상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박원숙 씨보다 딱히 발군으로 잘했다 싶은 그런 수상자는 별로 없지 않나요? 같이 삽시다가 겉모양만 보면 뭐 동거 리얼리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손님을 초대하는 날은 토크쇼이기도 합니다. 박원숙 씨는 초대 손님이 속내를 풀어놓을 수 있게끔 자리를 펴주고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주 더없이 훌륭한 토크쇼 진행자입니다. 박원숙 씨의 장점 중에 하나가 특별히 친분이 있는 후배가 아닌 다음에야 말을 낮추는 법이 없다는 거더라고요. 지난주 94화에는 포항공대에 들러서 캠퍼스 투어를 했었는데 학생들이 다 손잡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내내 존대를 하셨어요. 얼마 전 미운 우리 새끼에서 어몽길 씨가 이상민, 김준호 씨와 함께 지리산 천왕봉에 올랐었는데 그분도 아들 같은 사람들에게 꼭 존대를 하시더라고요. 언제 한번 그 존대가 일상인 분들 얘기를 따로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2023년 올해 연말 시상식에는 KBS 사장님 이하 임원진들이 통큰 결단을 내려서 네 편, 내 편 좀 가르지 말고 연말 그 연예대상 시상식 자리에 같이 삽시다 팀도 초대되면 좋겠습니다. 늘 입에들 달고 사시잖아요. 방송사분들.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보답 좀 해보세요. 같이 삽시다가 만약 연예대상에 참석할 자격이 주어졌다면 2021년에는 혜은이 씨에게 신인상을 안겨드릴 만했고요. 지난해 10월 새 멤버로 합류한 안문숙 씨에게 2023년 신인상을 드릴 만하지 않나요? 안문숙 씨를 보면
역시 사람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멤버 교체 후에 혜은이 씨가 정말 많이 달라졌잖아요. 아주 밝아졌어요. 안문숙, 안소영, 일명 안씨자매가 들어온 다음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죠? 안문숙 씨에게 제가 감탄을 한 것이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 자리에서 즉시 받아치지 않고 기분 나쁜 내색을 안 하고 감정 조절을 잘해서 얼렁뚱땅 넘긴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상대방이 평정심을 찾고 나면 그제야 조목조목 조근조근 상황을 되짚어 가더라고요. 그것도 듣기 싫지 않게 얘기를 잘 풀어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맞네, 내가 실수했네, 왜 그랬지 하게 만들더라고요. 지난해 하반기에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합류한 그 제이슨 씨, 펜싱 국가대표 김준호 선수도 그 잠깐의 출연으로 인기상이며 우수상을 받았는데 안문숙 씨의 신인상 수상, 이건 당연한 건데 말이죠. 하지만 초대를 해줘야 받든지 말든지 하죠. 안문숙 씨는 지금껏 상을 딱 하나 받아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KBS 명절 특집쇼에서 인기상을 받아봤대요. 그런가 하면 안소영 씨는 에마 부인으로 백상에서 그 신인상을 받았는데 그게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원숙 씨도 상복이 정말 없는 편이에요. 1997년에 MBC 별은 내 가슴에 그 송여사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대 그리고 나의 홍교수, 아주 대활약을 했음에도 MBC가 우수상 그거 하나 달랑 줬더라고요. 2022년 MBC 연기대상을 살펴보면 임유나, 이승연 씨가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고요. 최수영, 이혜리 씨가 우수상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박원숙 씨도 우수상이었던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진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MBC 나 혼자 산다. 같이 삽시다 하고 나 혼자 산다. 뜻은 정반대잖아요.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우러져서 뭔가를 한다. 이런 점에서는 일맥상통합니다. 2022년 나 혼자 산다가 많은 변화를 보여줬고 그 결과 전현무 씨의 대상 수상, 올해의 예능 프로그램상을 비롯해서 연예 대상을 아주 휩쓸었는데요. 가장 공감이 갔던 수상은 베스트 커플상이었어요. 전현무, 박나래, 이장우 씨, 일명 팜유라인의 수상이었죠. 대상 수상자 두 사람에다가 이장우 씨. 이장우 씨가 깍두기에 불과할 것 같지만 실은 이장우 씨 덕분에 팜유라인이 중심을 잃지 않는다고, 선을 넘지 않는다고 봅니다. 12월 30일에 방송이 됐죠. 팜유 베트남 달랏 원정대편. 이 방송 시청률이 9%를 넘었습니다. 채널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2049 시청률은 5%를 넘었고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고 봐야죠. 중심에는 전현무, 박나래 씨가 있지만 변화를 주도한 건 코큰 씨하고 이장우 씨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코큰 씨와 김광규 씨 에피소드가 있었죠. 그리고 키 씨하고 어머니가 여행을 떠났던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쌓여서 분위기를 바꿔놓은 거죠. 이장우 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지난 10월에 방송된 나 혼자 산다 468화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장우 씨가 팜유라인 2차 회동 준비차 보은의 그 대추 농장을 찾아가요. 대추 농장들이 요즘 일손이 부족하니까 아이디어를 내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18kg을 따드리면 그 중에서 1kg을 집에 가져올 수 있더라고요. 대추를 따는 동안에 드시는 건 마음껏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예능에서 노동에 준하는 일을 하게 되면 대체로 툴툴거리잖아요. 힘들다고 요령 부리고, 그리고 언제 끝나냐고 징징대고, 그래야 예능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예능인들이 허다하죠. 그런데 나 혼자 산다는 그간 분위기가 달라져서 저런 거는 일도 아니라고, 나도 가고 싶다고 오히려 난리였어요. 이장우 씨는 대추 따는 그 작업이 복잡한 생각을 있게 만들어서 좋았다고, 마치 낚시하는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마치고 드디어 노동의 대가로 대추를 받을 시간이 됐습니다. 18kg 3박스를 땄으니까 3kg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장우 씨가 못난이로 선별한 대추를 가져가겠다고 해요. 따로
모아두었잖아요. 사장님이 그럴 수 없다고 하시니까 그럼 1kg만 받고 2kg은 사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뭐 그러마 하실 사장님은 아니셨어요. 이장호 씨가 거기에 대추고 건대추, 대추 소주까지 구입을 했는데요. 이 사장님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 가격이 꽤 되겠다고 난처해 하시자 자신은 어디 가서 깎아달라는 말 절대 안 한다. 재료값 안 아낀다. 걱정 마시라. 이장호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이 장면 만약에 예능 교과서가 있다면 거기 실려야 합니다. 시장 가서 깎아달라고 하는 사람들, 또 그 봉짜바라는 예능인들, 제발 이 장면 보고 이장호 씨 본받으세요. 팜유라인 달랏 원정대편을 보면 그 멤버들이 서로 배려하는 게 눈에 보였잖아요. 예를 하나 들면 자전거를 빌려서 트레킹을 했는데 길을 가던 중에 박나래 씨가 화장실이 급해졌어요. 문제는 박나래 씨가 전에 다리를 다쳐서 이 서양식 변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마음으로 화장실을 찾아주고, 그리고 전현무 씨는 직접 그 변기 상태를 들어가서 확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늘 나하면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깐족거리기 잘하던 전현무 씨는 어디로 간 걸까요? 전현무 씨가 이렇게 달라진 데에는 나 혼자 산다 멤버들의 영향이 큽니다. 이렇게 한 주일에 딱 한 번 만나는 예능 멤버의 영향으로 사람이 달라지는데, 매일매일 보는 한평생 같이 사는 그 배우자는 어떻겠어요? 결혼 정말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인연은 이제 끊어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박원숙 씨, 2023년 올해에는 연기로든 예능으로든 큰 상 하나 꼭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이라는 게 거칠애이긴 해도 일종의 보상이죠. 꽤 힘이 나잖아요.